안녕하세요. 참상TV의 김교수입니다. 네, 선생님들 이번 시간은 일장 요양보 개론 중에서 인권과 직업윤리의 내용을 가지고 개념 정리 및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1장에서 요거 한 파트 남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은근 좀 많아요. 그래서 인권과 직업윤리는 원, 투. 오늘은 원, 한 파트를 정리하고 내일은 투. 내일이 아니고 이번 주 안에,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제가 내일은 종이 수업이 있어서 업로드가 어렵고요.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나머지 인권과 직업윤리 하나를 더 해서 이번 주 안에 이제 1장을 다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들어가도록 할게요. 인권과 직업윤리의 파트예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개로 나눠져 있는데, 원투로 나누면 5개니까 뭐 적어도 2개, 3개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아니, 오늘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여기 한 단원에 가지고 오늘 하루를 정리를 해요. 네. 그리고 나머지 단원을 가지고 다음에 정리를 해요. 왜 이렇게 비중이 안 맞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노인의 인권 개념과 보호 방법이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여기 보시면 시설 노인 인권 보호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요 내용이 문항 개수로 치자면 사실 한 문제 정도 출제하거든요. 어쩌다 출제위원들이 좀 기분이 나쁘거나 하나 더 낼까 뭐 이런 2개 정도를 출제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거의 한 문제예요. 그러면 한 문제를 위해서 영상 안에 목숨을 거는 거냐? 그럼요. 한 문제도 소중합니다. 정확히 개념을 알고 넘어가면 한 문제가 별거 아닌데 그렇지 않으면 한 문제 때문에 사실은 불합격되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그래서 소홀히 할 수 있는 파트는 없다. 이건 김 교수가 갖고 있는 지론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의 시설노인 권리보호를 가지고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설생활노인 권리보호 들어가기 전에요. 간단히 하나만 좀 보고 가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노인의 인권보호에 대한 내용인데, 노인의 인권보호를 법적 권익보호에서 지금 3가지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일반적인 기본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인데, 그거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뭐냐면, 신체 결박행위를 한다든지, 가정 내 신체적 구속을 한다든지 강제 노동이나 고문 같은 내용들이 나왔다면 이거는 일반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자유권이에요. 부양을 전제로 유산을 이제 상속받는 경우죠. 그러니까 미리 유산을 상속받거나 금전을 증여받은 후에 부양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노인의 경제생활에 관한 자유권을 침해한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그런 내용들이 쓰여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은 건 노인의 법적 권익 보호 중 뭐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자유권 이걸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권이라는 게 있어요. 뭐 경제권, 노동권, 주거 공간을 보장받을 걸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통해서 요양 서비스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노인의 법적 권익 보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예, 사회권입니다.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주는 나오지 않아요. 아주 가끔 나와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두시는 게 만약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 선언에서 일단 단계가 4단계가 있어요. 입소 전, 그죠? 입소 계약 단계, 생활 단계, 퇴소 단계 이 4단계가 있고요. 하나씩 먼저 다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 장에 가서 4개를 한 번에 정리를 할 거거든요. 일단 지금 저랑 하시는 이 시간은요.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해한다. 이걸 목표에 두시면서 귀를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입소 전의 단계에서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이 시설이 어떤 시설입니다. 라는 정보에 대해서 대상자나 가족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뭘 통해서 하는 거냐면 카페, 이거 그 커피 마신 카페 아닌 거 아시죠? 인터넷, SNS 상의 카페, 김 교수 개그가 또 통할라 모르겠지만요. 그 다음 이제 김 교수도 하죠, 블로그. 제 사랑 블로그. 저 블로그 정말 사랑해요. 그 카페, 블로그, 뭐 메신저, 홈페이지, 안내책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시설은 어떤 시설입니다. 라는 걸 좀 안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들어가면 이거는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에 대한 거구나. 이렇게 선생님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입소 계약 단계예요. 입소 계약 단계는 2개. 첫 번째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계약을 하는 단계니까 당연히 여기 정보는 입소 계약과 관련된 정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비용이 얼마 정도가 들어가고, 뭐 입소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이제 뭐 규정은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입소 계약 단계에서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소를 결정하실 때는, 그쵸? 결정하고 계약을 하실 때는 스스로가 입소 여부를 결정하게 도와주셔라. 누구 스스로예요? 예, 노인 스스로인 거죠. 자, 시험 문제 유형을 한번 보고 갑시다. 문제 유형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내용들을 네모박스 안에다 집어넣어놓고 이와 같은 내용은 어떠한 시설생활 노인 권리선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그러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의 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이건 1유형이거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생활 단계로 들어가면 2유형의 문제 사례가 있거든요. 네모박스 안에 문제 사례를 넣어놓고 이와 같은 문제 사례는 어떠한 윤리 강령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유형, 2유형의 두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두 가지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시설생활 노인 권리선언 중에서 생활 단계, 가장 많아요, 여기가요. 예, 그리고 이 생활 단계에서 이제 문제 사례가 등장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가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개별. 개별화라는 게 뭐지? 예, 하나, 이게 개별이죠. 각각. 그러면 이 각각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대표적인 게 욕구가 있어요, 욕구. 이 욕구가 나오면 반드시 개별화로 가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개인 물품이나 개인의 생활 방식. 그러니까는 각각이라는 말이 약간 개인적인 한 명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어르신이 원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걸 원하십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욕구에 맞춰주는 게 개별화된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원하시는 개인적인 물품, 개인의 생활 방식, 뭐 머리 모양이라든지 옷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대로 다 존중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문제 사례는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안락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환경입니다. 네, 환경. 어떤 환경인 거지? 문턱은 제거하시고 안전바 설치해 주시고 온도, 습도 적정하게 맞춰 주시고 비상벨 같은 것들 설치를 꼭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 사례에서는 침대예요. 저는 이제 단어를 가지고 문제 사례를 설명할 거거든요. 왜냐면 이 문제사 전체 내용을 읽을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들이 저한테 지금 처음 수업을 듣는 게 아니고요. 유튜브는 목적 딱 하나예요. 최대한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여기의 취재 목적이니까 수업 시간에 충분히 들었던 내용들을 다시 상기, 회상, 기억시킬 수 있게만 해주는 게 지금 유튜브에서 김 교수가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사례를 다 읽지 않아요. 이미 익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사례에서 뭐를 가지고 기억나게 할 거냐면 단어를 가지고 기억나게 하는 단어. 그래서 침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 환경 이야기인데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시험 문제에서도 다 안 읽어도 돼요. 문제 사례. 이런 단어들 있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다음은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예요. 사전에 동의 없이. 네, 동의 없이 개인정보 공개하시면 절대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정보통신기기, 뭐 전화라든지 우편물 수발신에 자유가 있어야 돼요. 전화할 수 있고, 받을 수도 있고, 걸 수도 있고, 편지 주고받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사례에서, 첫 번째 문제 사례에서는 사진. 네, 사진. 어르신이 시설에 계신데 들어와서 막 사진 찍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분에 대한 어떤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연락처, 그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사진, 목소리까지 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방송 같은 데 보면 음성 변조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목소리 내보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음성 변조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개인정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진도 마음대로 찍을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이제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전화죠, 전화. 네, 휴대전화. 그러니까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실 수 있게 해주시던지, 그게 안 되면 사실 받는 전화 정도는 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화라든지 사진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내용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네, 다음은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예요. 그러니까 치매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 존엄한 존재를 가끔 잊어버리세요. 네. 그래도 존엄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 주셔야 되는 집단의 질병들이 치매이시잖아요.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네.
모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존엄한 존재로 대우를 받아줘야 되니까. 근데 가끔 간혹 잊어버려요. 치매신 돌보시다가. 네, 막 이제 답답하다고 반말도 하시고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상담이 필요할 때는 뭐 조치도 취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대상자뿐만 아니라 직원 같이, 그러니까 직원들도 대상자도 같이 인권이라는 게 어떤 건지 교육을 들으며, 교육이 좋은 건 계속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인식하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어버리고 그걸 되돌려주는 게 교육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으실 수 있게. 그럼 여기 내용 안에 어떤 걸 가지고 단어 찾기 할 거냐? 저는 그거 해요. 따기. 노인의 따귀를 때린다. 때렸다고? 여기야. 이렇게 존엄한 존재로다가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차별하시면 안 돼요. 학대하셔도 안 돼요. 노동행위 싫다는데 억지로 시키시면 안 돼요. 그럼 문제 사례에서는 뭐냐면 선물. 이게 약간 차별의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타 어르신의 자녀들이 와서 선물을 주고 가니까 잘해주는 것 같은데 내 자녀들은 선물 안 주고 가서 혹시 날 차별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 그게 이 차별 학대 노동행위의 대표적인 문제 사례 단어입니다. 자, 다음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어떠한 상행 속에서도 격리하시면 안 돼요. 억제대 사용하셔도 안 돼요. 이런 경우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면 필요한 이유를 서명에 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동의도 얻어주셔야 돼요. 가족에게 미리 말씀하셔서 이렇게 억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좀 미리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사례는 어떤 거냐면 저는 이거예요. 손발을 묶어. 이거 정확하죠. 묶는 것 자체가 신체 구속을 하는 거니까요. 다음은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예요. 질이 높다는 게 뭘까요? 개별화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개별화의 이 질 높은 서비스의 교과서에 보면 개별화된 식단으로 운영합니다. 이걸 보시고 개별화 글자를 보시고 개별화에 답을 치면 그야말로 오답입니다. 제가 아까 개별화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욕구, 그렇죠? 한 사람 필요한 욕구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한테 무엇을 원하는 건지. 그래서 그 욕구에 맞춰서 하는 욕구란 단어가 들어가시면 개별화에 답을 치시는 거고, 질 높은 서비스는 좀 다양한 데다 맞춰주세요. 개념이 같은 것 같지만 교과서에서 뭐라고 나누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시험이 교과서 중심이잖아요. 표준 교재에서 다양한이 나왔기 때문에 질 높은 서비스가 답이 된다. 문제 제기를 걸을 필요가 없어요. 책대로 그냥 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은 여러 가지. 아까 그 개별화는 물어보시는 거예요. 원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여기는 먼저 가지수를 촥 늘려서 여러 개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질이 높은 서비스를 하려면, 여러 사람한테 맞추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이 있어야 돼요. 교육을 받고 직무 훈련을 통해서 각자 여러 사람들에게 다 맞춰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 단어는 빠마약값. 빠마약값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를 들어서 그게 5만 원. 6만 원, 7만 원, 8만 원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고 그 중에서 원하는 거에 맞게 다양하게 빠마약을 갖다 놓고 고르라고 하셔야지 5만 원이 제일 싼 거니까 5만 원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질 높은 서비스를 지키지 못한 침해가 되는 내용이다.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 단어로다가 분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사례가 빠마약값 싼 걸로다가 다음번에 똑같이 하세요. 이렇게 돼서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자, 다음 8번째는 정치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예요. 얘네 공통점이 있어요. 신념. 신념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신념. 자, 우리가 정치와 종교의 신념은 잘 얘기하지 않아요. 요거는 부모 자녀 사이에도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신념을 잘못 건드리면 이제 짱 하고 싸움이 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만큼 되게 강한 거예요. 교재에서는 주로 문화 얘기를 할 거예요. 문화 얘기. 시설 안에서 모임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요. 또 뭐냐면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줘야지만 돼요. 그 다음에 외출이나 외박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것도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시설 안에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 이 내용에 위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사례 첫 번째가 단풍 구경. 호리호리한 요양보 선생님 다칠까봐 못 가다. 이 어르신 생각하는 단풍 구경 문화생활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게
제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문화생활 말이죠. 거의가 아니에요. 여기는 어디냐면 텔레비전. 시설 안에서 프로그램이 없어요. 시설 밖에도 없어요. 할 거 없어요. 그러면 텔레비전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없이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틀어준다? 그 시설 안에 문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면 정치문화, 종교,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게 된 그쵸? 문제 사례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 9번째,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다 이렇게 했어요. 재산과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뭐 개인이 어르신이 가지고 돈을 가지고 시설에 와서 물품 관리를 본인이 하시겠다 그러면 하실 수 있게 개인 사물함 같은 거를 제공해 주셔야 되고요. 뭐 물품이나 금전을 관리하시겠다 하시게 하시면 돼요. 근데 할 수가 없어서 위탁, 대신 좀 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그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서 결과까지 잘 이제 어르신한테 보고도 해주시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문제 사례는 통장. 돈 얘기니까 통장으로 갑시다. 이제 큰아들이 통장을 맡겼는데 달라고 해 둘째 아들 와서 달라고 하니까 저걸 큰일 나는 거죠. 맡긴 사람한테 제공을 하셔야지 마음대로 아무한테나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 금전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장이란 단어로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제 10번째가 이성교제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 그냥 문제가 그거예요. 이성교제 흡연, 음주. 네,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하게 봤습니다. 왜 이게 여기 들어왔는지 가르치는 저도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뭐 어쨌든 시험에 나온다고 해도 문제 될 건 없죠. 여기가 왜 이런 게 문제가 되는지 이거는 수업 시간에 풀었어야 될 내용이고요. 여기서는 시험에 대한 대비만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거가 문제가 나왔다면 이성교제 흡연 음주가 반드시 보기에 나올 거예요. 여기다 답을 쳐주시면 시험 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 11번째가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그러니까 불평할 사항이 있으면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해결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되고요. 그냥 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막무가내 별로 안 좋아요. 네, 왜냐면 좀 예의를 갖춰줘라. 저는 이런 말 하거든. 예의를 갖춰줘라. 불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쵸? 다 있죠. 근데 막 불만 있다고 와서 막무가내 이렇게 하는 거 말고요. 불만을 할 때 절차에 맞춰서 예의 있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도적 잔치를 시설에서 마련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또 건의함을 통해서 불평과 불만을 표현하셔도 좋고 또 고충처리위원회 같은 것들을 이렇게 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어서 불만이나 이런 내용들을 이곳에서 표현하게 하시고 또 표현을 하셨다면 그냥 표현한 걸로 끝나면 안 되죠.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한 것들도 다 같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반드시 해결을 해드려야 되고요. 그러면 문제 사례에 해당하는 건 뭐냐? 식은 반찬이에요. 왜 식은 반찬 드시는 게 불평이에요. 표현하셔야 돼요. 나 식은 반찬 먹기 싫다 이렇게. 그러면 시설에서 이 식은 반찬을 드시지 않고 따뜻하게 반찬을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셔서 그걸 해결해 주셔야 된다. 그게 이 내용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한 단계예요. 퇴소 단계. 그래서 퇴소를 하실 때도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입소하실 때도 스스로 결정하셔야 되지만 퇴소하실 때도 스스로 결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사례에서 뭐에 대해서 전원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전원. 전원이 뭐예요? 원을 옮겨간다는 거죠. 현재 있는 요양원에서 다른 요양원으로 옮겨가야 될 때는 어르신이 한테 여부를 여기를 옮겨가도 되겠습니까? 라는 의사를 물어주시고 그 어르신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전원을 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자, 이제 짜잔. 네. 짜잔. 자, 제가 이 4단계를 한눈에다 정리를 했어요. 암기를 조금 필요로 하는 부분이에요. 이해도 하셔야 되지만 암기도 조금 들어가야 돼요. 암기를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식화밖에 없어요. 도식화, 이미지화, 표, 마인드맵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눈에다가 모든 내용을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이걸 내리 반복적으로 계속 읽어보시면요. 그러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한눈에 이게 딱 들어옵니다. 근데 이렇게 한눈에 정리를 안 하시고 아까처럼 슬라이드 하나를 계속 넘기면서 본다든지 아니면 책을 하나 읽고 다음 장을 넘기다 이렇게 하면요. 벌써 여기 와 있을 때 앞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여기는 입소전 단계 하시다가 입소 계약 단계 넘어갔어요?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바로 입소전 단계를 보고 가시면 되잖아요. 생활 단계 하다 입소 계약 단계가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앞으로 보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째로 외운다, 한눈에 외운다, 암기는 이게 제일 잘 돼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예, 김 교수 다 이걸 남겨요. 뭐 오래 가르쳐서 물론 똑같은 소리를 반복적으로 하니까 하기 싫어도 외워진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저도 머리 좋은 편 아니거든요.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처럼 이렇게 한눈에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실까요? 저랑 같이? 입소 전 계약 단계, 생활 단계, 퇴소 단계가 있는데 입소 전 단계는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어서 카페나 블로그나 안내 책자에 게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거 있죠. 그 다음 입소하실 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되는데 그 정보는 계약과 관련된 겁니다. 입소 절차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가 있어요. 노인 스스로 결정하시라는 거. 그 다음 생활 단계에 가시면 개별화 뭐였죠? 욕구죠? 네, 개인 물품, 개인 생활 방식 이런 게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락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요, 환경 매개가 등장해야 되죠. 그래서 미끄럼 방지, 뭐 온도 체감, 비상별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문제 사례는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단어만 정리했잖아요. 침대 나오면 여기에요. 그죠? 안전하고 안락한 환경. 그 다음 세 번째는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걸 동의 없이 정보 공개하시면 안 되고요. 정보통신기기나 우편물 수발 시에 제한이 있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 사례는 사진이나 휴대전화.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치매 사유로 인해서 존엄성이 깨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인권교육 같은 거 실시하셔야 되고요. 문제 사례는 뭐였어요? 따귀를 때린다. 그 다음 5번은 차별이나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차별 받으면 안 돼요. 학대 안 돼요. 노동행위 안 돼요. 문제 사례는 선물. 그 다음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격리하거나 억제를 같은 거 묶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 사례는 손발을 묶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진로폰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진로 푼 게 뭐였지? 다양한 서비스 영향, 다양한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다양한.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맞추려면 적절한 직무교육이나 교육 기회가 당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문제 사례는 빠마약. 정치, 문화, 종교,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자발적으로 모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서비스도 있어야 돼요. 그다음 면회객이나 방문객이나 외출 같은 거 제한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문제 사례에서는 단품 구경, 텔레비전. 그 다음에 9번째,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물품에 관한 거, 하겠다고 하시면 허용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있던 뭐 금전, 돈 보관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마련해 주셔야 되고요. 문제 사례는 통장. 10번은 통과하고요. 11번.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불만이나 고충 같은 걸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나 건의함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무엇이 불만인 거냐? 식은 반찬 먹는 게 불만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퇴소 단계에서는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사례가 전원이었잖아요. 원을 옮겨가실 때는 어르신에게 한번 의사를 묻고 결정도 스스로 어르신이 하게끔 도와주셔라. 자, 지금 저랑 한 번을 했어요. 앞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한 거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블로그에 가시면 이거 PPT 다 스크랩해서 핸드폰에 저장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 다운받아서 핸드폰에 놓으셔서 눈으로 보시면서 통째로 여러 번 반복 학습으로 읽어주세요.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더 좋고요. 그럼 암기가 좀 더 빨라지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이 윤리 강령을 한 번에 마스터를 잘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 유형 2가지라고 했어요. 요 설명하는 내용들을 네모 박스 안에 넣을 것이냐, 빨간색 글씨에 사례를 집어넣을 것이냐, 이걸 가지고 맞는 윤리 강령을 찾아보세요. 이게 문제 유형이거든요. 자, 그럼 바로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또 오타났네요.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자, 네모박스 안에 다른 대상자에게 맞은 사실에 대해서 요양보호사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 요양보호사가 침해 대상자에게 폭언을 했다. 자, 1번 신체 구속을 받을 권리. 2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 3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5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네, 몇 번일까요? 자, 어렵지 않게 푸셨죠? 맞은 사실, 폭력 얘기예요. 그쵸? 맞았대요. 폭언을 하셨대요. 그럼 우리가 아까 따귀를 때린다 라고 나왔던데 기억나세요? 네.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가 침해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신체 구속을 받을 권리가 해당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억제되나든지 격리 같은 거 하면 안 되고요. 그쵸? 손발을 묶어. 이런 거 나오면 여기 오답이고요.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뭐가 있더라? 욕구가 나와야 되는데, 그쵸?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셔라. 그 다음에, 개인 물품이라든지, 어떤 개인의, 의복이라든지, 그쵸? 이런 거 가지고
있겠다 하면, 네, 예, 좋습니다. 해주시라는 거고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네, 충분한 정보. 이제 요게 중간에 세부 내용이 없어요. 뭐 계약 정보에 해당하는 거냐? 그러면 그 계약에 관한 내용들의 정보들을 네, 비용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거 안내해 주시면 되고요.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네, 그런 사생활, 개인 동의 없이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되는 거고요. 사진이라든지 우편물 수발신 같은 거. 자, 제가 왜 지금 이걸 했냐면요. 이 문제를 보시면서 8번의 답은 4번이야. 이걸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지금 보시는 8번 같은 문제는요. 이제 시험장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요양보호사 시험 문제 은행식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나왔던 문제는 다시 출제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푸시면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지금 보기에 네모 박스 안에 뭐라고 들어가면 1번이 답이 될까? 네모 박스 안에 뭐라고 들어가면 2번이 답이 될까?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8번의 문제답은 4번입니다. 그 문제풀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푼다고 실력이 늘지 않아요. 지금처럼 푸시면 돼요. 이렇게. 8번 문제 하나 딱 풀면서 1번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뭐였지? 2번 개별화가 뭐였지?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가 뭐였지? 이렇게 꼼꼼하게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살피면서 개념 정리해 두신다면 그럼 뭐 이거보다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렇게 좋겠죠? 그쵸? 그래서 문제풀이는 답만 보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나머지 상황들을 문제로 바꿔낸다면 난 답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오늘 30분이 좀 안 됐는데 근데 이 내용을 이제 뒤에 있는 거랑 같이 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하나 했는데 내용이 이렇게 막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원투로 나눠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공부하시냐고 수고 많으셨고 고생하셨고요. 늘 말씀드리죠. 영상 듣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쵸? 네, 그래야 또 교수가 힘이 나서 다음 영상 제작하는데 네, 뿜뿜 할 수 있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